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부가현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부가현 뉴타운은 강북권 알짜 재개발 구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총 5개 구역 중 3구역이 입주를 마쳤고 2구역이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가현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에 이어 탑5로 꼽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뉴타운급으로 하게 되면 확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 중에서 위치가 정말 괜찮은 지역들을 꼽게 되면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한남, 성수, 흑석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흑석 뉴타운 바로 옆이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그럼 그 다음으로 부가현 뉴타운이 들어오는데 이제 부가현 뉴타운보다 입지가 좋은 데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뉴타운들로 보았었을 때 이렇게 규모가 크고 획기적으로 변하는 데들 중 괜찮은 데들이 이제 많이 없다. 그러고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아현 뉴타운, 마포구의 아현 뉴타운 먼저 얘기하겠지만 아현 뉴타운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준마포인 부가현 뉴타운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이 서대문구긴 하지만 아까 준마포란 표현을 썼잖아요. 마포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입지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탑5 하면 부가현 뉴타운까지 보통 꼽고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투자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요새 좀 최근에 호가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 기준으로 현금이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10억 초중반, 그리고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8억 초중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호가가 조금 빠져가서 이전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싼 매물들도 잘하면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네네. 호가는 왜 빠졌어요? 글쎄요, 요즘 워낙 재개발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중심지만 막 올라가잖아요. 서초 강남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만 해도 횡보장이 있고요. 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밀리고 있어요. 이게 재개발 역시도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도 입지가 조금 밀리는 지역들은 급매물들이 나오고요. 근데 부가현 뉴타운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입지가 좀 밀리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당장 단적으로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로도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당장 위에 있는 상급지 재개발 지역대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부가현 뉴타운의 입지가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안 밀리거든요. 그런데 또 개인 사정상 팔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차라리 전보다 조금 빠져 있을 때 지금 주목해보는 게 더 귀해진 않을까. 부가현 뉴타운의 입지적 장점은 뭔가요? 부가현 뉴타운 하면 많이들 이제 서대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대문구가 아니다. 탈서대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마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아현 뉴타운을 보게 되면 아현역을 두고서 밑에는 아현 뉴타운이 존재하게 되고요. 위쪽으로는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길 하나를 두고서 생활권이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마레프? 그쵸.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마레프는 이제 약간 대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더 신축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이제 마프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단지들이 이제 훨씬 더 비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현 뉴타운 역시도 이제 서대문구라기보다는 이제 마포구 생활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대중교통 중요한데 이제 대중교통도 이제 공유하고 있죠. 아현역 그리고 충정로역에서 2호선 5호선도 활용할 수 있고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통 2구역을 더 인기가 있긴 해요. 근데 3구역 역시도 정말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게 3구역은 3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가현 뉴타운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워낙 훌륭하다. 결국 3도심 접근성 얘기하잖아요. 부가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의도라든지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하다. 이 3호선까지 타게 되면 한 번에 강남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그 부가연 2구역하고 3구역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쪽 둘 중에 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더? 일단은 부가연 뉴타운 2구역이 전통적인 대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부가연 2구역 위치를 보게 되면 진짜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부가연 뉴타운 2구역의 경우는 속도도 좀 빠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초역세권이다만 장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분양 신청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거고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쭉 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 내에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2구역은 속도도 빠르고 초역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부가연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사실 다 지연된 거는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부가연 뉴타운 3구역은 지금 현재 건축 심의를 다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연 2구역보다는 한 1, 2년 정도 좀 더 지연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럼 건축 심의를 받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부가연 뉴타운 3구역은 이제 내홍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금 청산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들이 예전에 정말 힘들었었을 때 우리 재개발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일명 빨간 깃발이라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빨간 깃발 꽂아놓고 이런 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재개발하면 막 떼돈 버는 게 다들 보여지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우리도 분양 신청하게 해줘 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도 결국은 이제 반대를 줄이고 가기 위하여 그분들도 이제 입주권을 주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게 해결됐으니까 뭐 이제 가는 줄 알았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사업시 인가를 옛날에 받아놓고서 정말 오랜 시간들이 지나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경들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용적률을 뭐 약 220%밖에 못 받았는데 이걸 250%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용적률 그럼 받아서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고서 일반 분양 세대수도 아직 건축 심의가 확정나진 않았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도 확 높여가지고 전체 건립 세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아졌죠. 즉 조합원들을 편입해가지고 분양권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부가연 3구역도 괜찮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그래도 이 구역이 좋은 거 아니야, 결국 속도 빠른 게 좋고 또 초역세권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부가연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산이 있고요. 또 굳이 장점을 만들자면 이제 충정로역을 기준으로 하면 2구역이 초역세권이고 3구역이 조금 멀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3호선 라인으로 따지면 3구역이 또 가깝거든요. 대표적으로 부가연 뉴타운 3구역에서 옆에 어느 단지가 있냐면 강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대명사이기도 했었던 경희궁자이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로서 도니문 뉴타운 해가지고 재개발이 된 곳이었는데, 경희궁자이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포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 경희궁자이랑 바로 옆에 있는 게 부가연 뉴타운 3구역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부가연 뉴타운 3구역 그렇게 저평가받을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요. 일단 부가연 뉴타운이고요.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죠. 현금이 막 10억 중반씩 필요합니다. 아, 부가연 뉴타운 가고 싶지만 현금이 1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부가연 뉴타운 3구역은 시간이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는 해도 사업성이랑 입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투자 금액은 2억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원래 이제 시세대로 보면 2억 싸게인데 지금 또 여기서도 급매물이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뭐 잘하면 투자 금액 기준으로 8억 초반에서 8억 전후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8억대가 있는데 부가연 뉴타운 3구역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선택지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로 생각해 봤을 때 부가연 뉴타운 3구역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연 뉴타운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단지라던가 뭐 시세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안전마진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마푸자라든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그리고 옆에 경희궁자이가 있는데 해당 단지들 같은 경우는 30평형대 기준으로 시세가 20억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살짝 뭐 횡보다 뭐 급매물도 좀 있다라는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가격대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부가연 뉴타운 역시도 지금 해당 아파트들 보았을 때 우리도 그 가격대들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가 그래도 마포보다 얘네가 비싸질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따라오냐. 그래도 아까 뭐 준 마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마포에 준한다라는 거지 마포 이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이제 부가연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뒤에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6, 7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면 이제 마포의 지금 대장 얘도 이제 5년 차 아파트가 돼가겠죠. 역시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마포 가격이 또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좀 더 기대해 보면 부가연 뉴타운 역시도 뭐 안전마진 뭐 한 5억 정도는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이라던가 부가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다 설명드리긴 했지만 부가연 2구역과 3구역이 언뜻 보면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속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재개발 공통사항이지만 입주권 조심해야 된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복잡해요. 뭐 특수물건들이 존재하면 당연히 더 복잡한 거고 항상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곳 통해서 등기 서류들 같은 경우 잘 확인해가지고 이제 일명 물딱지 사서 현금 청산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모시고 부가연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